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 북소리에서 항상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그 시민 북벤저스들을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독립출판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동네 책방도 그렇고 그래서 좀 직접 만나뵙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도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혹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책방 있으세요?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볼까요? 추억 속의 책방들을 떠올려 봤는데 첫 번째는요. 제가 대학 시절 학교 앞에 있던 인문사회 서점입니다. 네. 당시 인문사회 서점이 저희 학교 앞에 2개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매년 굉장히 재미난 페스티벌을 했어요. 일종의 책 대회인데요. 3명이나 4명, 학과나 동아리 친구들이 팀을 짜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릴레이로 얼마나 그 서점에 오래 가서 책을 읽었느냐. 요걸 첫 번째 점수를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행사 당일에 문장을 줍니다. 그러면 그 문장이 나온 책을 빨리 찾아오는 팀에게 또 점수를 줍니다.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겠는데요? 고난도죠. 네. 무슨 과거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행사들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순위를 매기고요. 높은 순위에 오른 팀에게는 선물을 주는데 당시 저희 동아리가 현대철학연구회 철학 동아리였거든요. 3등인가를 해서요. 당시 시가 15만 원에 이르는 철학 대사전을 받아서 동아리에 기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후배들한테 면 좀 섞겠는데요? 아, 그렇죠. 전설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박태근 북팬께서 추억의 장소가 2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한 군데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나머지 한 군데도 들어야 되는데 저희 제작진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소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곳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다른 하나의 인문사회 서점입니다. 더 작은 곳이었어요. 저의 인생 서점이고요. 이곳의 사장님은 그때 저희가 형님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책을 권해주기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그 시민 북벤저스로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박태근 북벤의 인생 서점. 네. 함께 가보실까요? 네. 근처에 되게 오래된 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저쪽에 뭐 하나 있는 거 셔틀에서 보긴 했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셔서 꺾으시면 그냥 되는데. 35년째 유지 중인 책방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35년 전에는 참 젊은 책방 주인이셨겠네요. 네, 이어갑니다. 박태근 북벤의 형님? 윤종복 시민 북벤저스십니다. 학자 같으세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어제 아침에 쓴 글인데요. 재미없습니다. 공포의 A4? 그게 뭐예요? 공포의 A4? 본인이 책을 읽고 생각하신 거를 저렇게 적어서 나눠주셔서 아, 진짜? 그때부터. 뭔가 북튜버의 그렇죠. 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른을 위한 그림책 테라피라고 어른들도 사실은 아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잊어버렸던 아픈 상처나 마음 치유 그거 할 수 있는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은 나온 지 한 15년 좀 됐는데요. 그 권정생 선생님이 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내 몸이 귀하듯이 다른 이 목숨도 귀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입니다. 사무집 있는 지점이죠. 몸은 온통. 그리고도 이제 또. 아, 저렇게 독서 토론 모임을 직접 운영하시는군요.
언제나 놀러 오면 종복이 형님 쓰신 글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읽는 재미로도 좀 많이 왔었고 네, 앞으로도 계속 여기 운영을 해주기를 저분은 그게 모르지만 제일 큰 저 얼굴에서 제 얼굴이 보여서 학생들이 일터 찾기 바쁘다 보니까 인문 사회과 공부를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좀 해서 좀 하다 보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책도 좀 많이 팔리지 않겠는가. 은종복 시민 북벤의 그 마지막 말씀으로 영상이 끝났는데요. 뭐 제일 먼저 발언할 기회는 아무래도 저희가 박태근 북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영상에서는 공포의 A4라고 나왔지만 네. 저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저걸 받으러 서점에 갔었거든요. 네. 저 은종복 대표님, 즉 당시 저에게 종복이 형님께서는 본인의 읽은 책에 대해서 저렇게 A4 한 장에 서평이나 추천의 글을 적어서 학생들이 오면 한 장씩 나눠주셨어요. 책을 사든 사지 않든. 그때 만나서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크리스 하먼의 민중의 세계사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좀 세계관을 바꿔놨던 그런 책이라서 인상 깊게 남아있고요. 영상으로 지금 만나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머리가 너무 새하얘지셔서 저도 그만큼 늙지 않나 또 돌아보게 되네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실버 프로그램처럼 나오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보시니까. 저는 아까 A4 용지의 의미가 저는 너무 와닿는데 책은 책을 쓴 사람과 1대1로 대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책을 매개로 동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자와 대화하는 것은 시대를 건너뛰어서 대화하는 거라면 동시대에 같이 사는 젊은이들이 함께 얘기하는 그 지하의 모습들, 저는 그게 책의 원형지를 잘 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0년대 저 책방의 공간은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호흡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 공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공간을 저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저희 학교 앞에 인문서점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대학가에 한 30개 정도의 맞아요. 인문서점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딱 2군데 남아있대요. 아이고. 그렇죠. 네. 지금은 두 곳이 남아있는데 두 곳 중에 한 곳이군요. 네. 이창현 북마스터 말씀처럼 저 때 저 서점이라는 공간은 책을 사고 파는 공간뿐이 많이 아니었고요.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다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저 서점 이 쇼윈도 앞에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휴대폰이 있었어도? 네, 오늘 우리 책 모임 어디서 한다. 아니면 오늘 세미나 어디서 한다. 이런 걸 적어두면 사람들이 오며 가면 지나가다가 관심이 있는 공부 모임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도 벌어졌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즐겁네요. 예. 네. 근데 정말 반갑게 이제 동네 책방들이 서로 이제 함께 연대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뭉쳐야 또 사는 것 같아요. 네. 또 작은 책방들 고민이 사실 공급률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가격에 책을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책방넷이라는 연합이 만들어졌대요. 작년 11월이니까 얼마 전인데요. 규모가 작은 책방들이 모여서 책 정보를 나누고 책도 공동 구매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좀 진짜 책 시장 이런 유통 쪽에도 지형도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살짝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열정을 보여주시니까 또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독자들이 반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갖게 돼요. 특히나 이렇게 동네 책방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연대한다는 거는 훨씬 더 이제 좀 그 확장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너무 SNS만으로 우정을 나누다가 직접 얼굴 보고 맞아요. 만나서 달라요. 예, 온기를 나누고 맞아요. 이가희 북벤의 저렇게 달콤한 목소리도 좀 듣고 예, 우성훈 직접 북벤의 얼굴도 보니까 예, 그렇죠. 좋아요. 뭐 미소를 나누면서 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바라보니까 가지 너무 마요. 좋아요. 뭐, 예, 이런 서로 주고받으며 어떤 인간적인 교감 맞아요. 뭐 이런 네. 것들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